자,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두 점 호 원호 그리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두 점을 찍고요. 반경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마켓을 실행하시게 되면 그리기에서 원호 저번 시간에 점 각도 시작점 끝점 기능을 봤고요. 두 점 호 그래서 한 포인트를 찍고 또 한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원호를 그리는 거죠. 이게 9.1 버전에서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이게 표현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반경값을 입력하라는 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터무니없이 작은 값을 넣으면 지금 이게 직경값이고 반경값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20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못 그린다고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점을 찍었는데 두 점 간의 거리가 이 40보다 큰데 그리라고 하니까 못 그린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이게 이제 9.1은 다이나믹하게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X 버전은 이게 보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걸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최소한 뭐 이제 값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133인데 120 정도 근사치게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조금씩 여기 뭐야 영어로 되어 있네요. 고정이 돼 버렸네. 찍고 이렇게 클릭. 원호를 그릴 수 없다 라고 뜨네요. 다시 포인트 찍고 클릭하고 이 값을 사전에 62니까 한 100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100 정도 넣고 클릭을 해보죠. 뭐라? 왜 그릴 수 없다고 뜨지? 두 점을 찍고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확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R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점 호 그리기 기능이에요. 두 점 호 별건 없고요. 3점 호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3개의 점을 찍어서 3.1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근데 3점 호란 얘기는 360도가 아닌 열려있는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접원호라고 되어 있는데 접원호 기능이 이제 간혹 3차원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다가 너무 수가 크구나. 여기다가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놓고 자, 그리기에서 원호 접원호에서요. 접원호에서 보시면 첫 번째 한 요소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접할 대상 그리고 접점을 선택하고 R값 입력하면 그려지는 거예요. 가령 이 직선의 중간점에서 접하고 R값이 얼마인 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접할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접점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 원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시고 R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R값을 내가 10이다 그러면 10만큼 R값이 10인 원호가 그려지는데 이 원호는 이 직선에 접하는 원호다 라는 얘기고요. 접점은 중간점이다 라는 얘기죠. 자, 또다시 반대쪽으로 그리고 싶으면 대상 선택하고 접점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직선에 접하는 접원호를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접원호에서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요소는 접하는 대상 그 다음 접점 했는데 여기 점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그 접하는 접원호가 지나가야 될 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약간 아까하고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것은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접원호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거 점을 지나는 접원호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접할 대상 똑같죠. 그 다음에 접하는 원이 지나게 될 점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대상 직선에 접하면서 내가 선택한 이 점을 지나는 이 대상에 접하고 이 직선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접원호. 근데 그 접원호의 R값이 25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크기가 된 거거든요. 아까하고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르죠. 아까는 접점을 선택했어요. 접점을. 딱 만나는 점을 지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접원호가 지나게 될 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두시고 원하는 형태를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R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R값을 좀 줄여볼까요?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쭉 줄다가 하다가 아까 우리 여기다가 얼마를 넣었나 모르겠네. 여기다가 12를 넣었나? 고정돼 버렸네.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찍고 접하는 점 얘를 선택했어요. 지금 12인데 11 넣어보죠. 11 10을 넣으면은 되나? 10 엔터. 안 먹네요. 10을 했는데 10은 안 먹나 보네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11 정도까지 했는데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얘하고 일치하게 그리려고 하는데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지나가야 될 점. 이게 이거하고 얘는 좀 다르다. 이거는 접할 부분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고, 얘는 지나가게 될 점. 어느 포인트를 지나가게 그릴 거냐, 거기 그리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직선 하나를 해서 직선에 접하고 그 다음에 그 접하는 원호의 센터가 지나게 될 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접할 대상, 그 다음에 이것에 접하면서 중심이 놓일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얘를 키우면, 얘를 선택하고 키워볼게요. 쭉 키워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접할 대상,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대상에 접해요. 그리고 이 원의 센터가 이 선상에 있는 겁니다. 뭐 이러한 조건, 이게 이제 다른 솔리드나 유지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건데, 마캠은 구속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 그릴 건지 그 형태를 선택해서 그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원호에서 접원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이나믹하게 스케치 하듯이 그리는 건데요. 접할 대상을 선택하고 내가 접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원을 마우스로 그냥 쭉쭉 클릭해서 그리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게 클릭하면 여기 그려지는 거고요. 대상 선택하고 접할 위치, 그 다음에 지나게 될 위치, 접할 대상, 접할 위치, 지나게 될 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위치를 대충 찍어보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직선에 접하면서 지나가야 될 점이 여기다, 여기 쭉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거는 세 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호. 자, 여기서 세 개의 대상이면은 어떤 게 있을까? 하나, 둘, 셋, 세 개의 접하게 그릴 수 있을까? 한번 해보죠. 세 개의 대상,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원호가 이 대상에 다 접하는 원호다라는 얘기죠. 자, 얘는 호고요. 얘는 호가 아니라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하나, 둘, 셋을 찍으면 얘는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원. 아까는 호였지만 지금 원이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렛처럼 두 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호를 그리는 거예요. 두 개의 대상, 얘와 얘에 접하는 원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얘가 원으로 그려지는 거죠. 필렛은 트림 기능이 바로 있는데 얘는 트림 기능은 없고요. 두 개의 대상, 이 대상과 이 대상에 접하는 원호를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이것에 이거는 그릴 수 없네요. 이것과 이것에 R값을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될 원호, 이 대상과 이 대상에 두 개의 대상에 접하게 되는 원호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접 원호 그리기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필렛 기능을 보겠습니다. 필렛은 방금 우리가 그렸던 얘하고 비슷해요. 얘는 두 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호를 그렸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얘를 지우고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리기의 필렛, 그래서 싱글 필렛과 체인 필렛이 있는데 싱글 필렛을 보겠습니다. 싱글 필렛을 클릭하신 다음에 두 개의 대상을 찍으면 이렇게 R이 모서리, 교차점에 R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R값이 지금 5란 얘기고요. 그리고 트림을 체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R값을 넣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트림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얘는 트림을 안 하겠다.
트림을 하겠다. 트림을 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트림이 돼서 이렇게 R이 만들어지고 수정이 된 거죠. 만약 이걸 체크하면 이렇게 돼요. 즉 교차되는 부위에 여기 교차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모서리에다가 R, O자리를 만드는데 이 부분을 트림으로 해서 없앨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대상을 남겨놓을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노말, 인버스, 그 다음에 원호, 그리고 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유는 좀 어색하고, 자, 노말은 일반적으로 180도보다 작은 호를 그리는 거고요. 인버스는 180도보다 큰 원호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원호는 360도를 그리는 거죠. 360도에서 교차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생성할 건지 아니면 이쪽 반대쪽을 생성할 건지 이게 노말, 인버스 그 차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은 여기 여유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자, 여유는 우리가 사각형 형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사각형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에다가 필렛으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원호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원이 아니라 인버스 체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호를 체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유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포켓 영역을 만들 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에를 이제 결합되는 부품 지금 이게 이제 안쪽에 남아있는 형상이 있고 여기다가 대충 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선이 그려진다라고 치면 자, 이렇게 쳤어요. 그렸어요. 그러면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찍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틀 안에 이 포켓 영역 안에 이 초록 색깔로 된 것이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으면 간섭이 받겠죠. 공구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나갔을 때는 자동으로 코너가 모서리가 R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10파이짜리 원을 이렇게 그리면 자, 이게 공구예요. 공구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작업하다가 만약에 이 모서리 부분에 각져 있으면 체인이 가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공구가 여기에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죠. 공구가 다시 여기 또 지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지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미절삭된 부분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결합을 할 때 이 빨간 색깔로 된 이 부분 때문에 결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포켓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인을 잡을 때 지금 현재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체인을 잡는 거죠. 이렇게 체인을 잡게 되면 공구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깎고 나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합됐을 때 이 모서리가 간섭을 받지 않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방금처럼 이 웨츠코라고 하는 이 기능이 필요하다. 자, 체인을 잡을 때 필렛을 잡을 때 체인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이걸 작업을 했는데 RT를 해보면 자, 이걸 한 번에 필렛을 주고자 할 때 체인 필렛을 클릭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지금 노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여유로 체크하면 바로 된다는 얘기죠. 필렛을 안 하겠다, 아니 트림을 안 하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연결된 대상을 주고자 할 때는 체인 필렛으로 하는데 이 체인 필렛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다 해당이 되겠고, 자, 이게 이렇게 안 돼 있는 대상을 한번 그려보면 사각 형태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천상 트림 기능을 써야 되니까 트림 기능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각형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리죠. 수평선 그리기로 여기를 체크해서 다시 수직선 그리기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체인 필렛으로 제가 필렛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포켓 영역으로 작업할 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결합될 때 공구가 여기는 완벽하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뺐으면 좋겠다. 자, 이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빼겠다.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 이거죠.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이쪽만 하고 싶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부분만 필렛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고, 방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트림하겠다, 노트림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체인으로 필렛을 줬을 때, 자, 못따기는 이제 직선 형태로, 아까는 원호 형태로 모서리를 만들었지만, 못따기는 직선, 그것도 이제 각도나 45도 각도로 만드는 건데, 못따기 이제 하는 방법이, 거리, 45도로 해서 거리값만, 너비값만 가지고, 못따기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너비값을 양쪽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한쪽 너비의 각도값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얘도 비슷한데, 자, 여기에서 언두를 하고, 자, 여기다 못따기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못따기, 싱글 못따기, 체크하면 지금 기본값이 5로 돼 있어요. 이 5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못따기를 줬을 때 노트림으로 해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5로 했다는 얘기, 5로 해서 여기도 5. 그래서 두 변의 길이를 같게 했다는 얘기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여기 각도는 45도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챔퍼, 못따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죠. 공구 자체가 90도짜리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니까 자동으로 모서리는 45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비 값을 달리줄 때는 여기 보면 거리 2라고 선택하시면 거리 1, 거리 2를 다르게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쪽을 10을 주겠다 하게 되면 첫 번째 선택한 부분의 너비는 5가 되고 두 번째 선택한 부분의 너비는 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5하고 10으로 해서 거리 2로 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리 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거리 값을 10으로 하고, 그리고 각도 값을 30도로 하겠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부터 처음 선택한 너비, 변의 길이, 이게 10이 된다는 얘기고요. 10, 거리값. 이게 거리값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도 값은 이 처음 선택한 변의 길이하고, 다음번에 되는 이 변이죠. 변인데, 거기에 이제 그려지는 이 대각선, 이 못따기, 이 부분의 각도값, 이 각도값을 이걸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0도로. 이렇게. 이게 이제 거리 각도로 못따기를 줄 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너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빗변의 거리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 값으로 못따기를 준다. 지금 이게 10으로 돼 있어서 이게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못따기 기능을 받습니다. 체인 못따기는 아까 체인 필터와 같습니다. 자,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플라인은 그리기에서 스플라인 체크하시고, 수동, 자동, 커브, 블렌드가 있는데, 수동은 말 그대로 내가 포인트를 찍어서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스플라인이고요. 끝쪽 거는 어떻게 뭐 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부수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령 지금 우리가 스플라인을 그렸는데,
어떤 대상을 분할해서 점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기 점에 보시면 여기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이죠.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개수를 뭐 50개를 만들겠다. 얘를 선택하면 50개의 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면 이 스플라인이 없어져도 지워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점을 가지고 다시 스플라인을 그리고자 할 때, 그럴 때 스플라인에서 자동을 체크하시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선택하고 마지막을 찍으면 이 점들을 가지고 스플라인을 그려요.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할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G코드를 생성했을 때 점 데이터로 생성이 되면, 점 데이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G01로 생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원래 스플라인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면 G01로 나와요. 코드가 G01. 여러분들 G01하고 G02, G03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머신센터나 CNC에서 사용하는 G코드는 이 세 종류로 나오거든요. G01은 말 그대로 직선으로 가는 거고요. 원호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원호 형태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코드가. 근데 이제 스플라인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면 G01로 나와요. G01로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다 직선 형태로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직선 형태로. 직선 형태로 출력하니까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원호 부드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점 데이터로 나오면 이게 직선으로 나와요.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나오면 이게 그 각지게 나오겠죠. 면이 안 좋겠죠. 그럴 때 그 G코드를 받아서 다시 부드럽게 복원을 하고자 할 때 이 그 점 데이터로 NC코드를 점으로 생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점으로 생성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스플라인을 다시 생성해서 이 스플라인 가지고 다시 경로를 생성하면서 공차값이라든지 이제 가공 공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면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응용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에서 스플라인 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플라인 커브는 뭐냐면 스플라인과 스플라인은 이제 스플라인이 아닌 대상을 스플라인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을 왜 쓰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스플라인을 수동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릴게요. 또 다른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스플라인이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이 세 개를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묶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 스플라인 커브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거는 체인으로 대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지우겠다 해서 확인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바뀝니다. 스플라인이 여러 개하고 하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스플라인이 하나의 그 커브 대상으로 어떤 서페이스를 만들면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지만, 여러 개의 스플라인을 가지고 면을 만들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된 면이 만들어져요. 이 면이 하나냐 여러 개냐, 이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커브를 다시 하나로 묶을 때 이 그 스플라인 커브 그리기라는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스플라인 브랜드라고 하는 기능은 방금처럼 우리가 스플라인과 스플라인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끝점이 만나지 않은 대상도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령 이 두 개의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두 개의 스플라인이 있는데 얘네들을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어요. 지금 그럴 때 트림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이 스플라인의 여기에서부터 이 스플라인의 여기까지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탄젠트하게, 각이 지지 않게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에 이 하나가 또 생겼죠. 이것도 얘처럼 스플라인 커브 그리기로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스플라인 그리기 기능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도형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사각형 그리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기가 직선, 원호, 필렛, 못따기, 그 다음에 스플라인, 그다음 커브하고 곡면. 이거는 커브라고 하는 것은 2D 작업에서는 물론 이제 쓰려면 쓰겠지만, 이 커브라는 개념은 서페이스나 솔리드, 어떤 끝단을 가지고 생성하는 것을 커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차원에서 어떤 도형을 생성하거나 할 때 쓰는 거라서 지금 설명은 없고요. 이건 3차원 쪽에 설명이 있고, 이건 이제 곡면 그리는 거. 그다음 도면 작성은 이제 치수 개입하는 거고, 사각형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말 그대로 끝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이때 여기다 값을 넣는 거죠. 50, 여기다가 뭐 50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제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플러스 값으로 입력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고정을 시켰을 때는 이제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지고 있죠. 근데 중심점, 중간점을 가지고 그리겠다. 내가 찍은 점을 중간점으로 해서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그려지면서 서페이스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서페이스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닫혀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면을 생성할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사각형 그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형들이 많아지네요. 반전해서 지우겠습니다.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기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각 형태하고 사각형 그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각 형태 그리기가 아무래도 좀 응용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많아요. 사각 형태 그리기는 여기다가 값을 내가 50에 100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가로가 50, 세로가 100이거든요. 근데 내가 찍은 포인트가 왼쪽 하단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내가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한 지점이 사각 형태의 좌측 하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여기다 해놓으면은 내가 클릭한 지점이 여기 했어요. 그럼 클릭한 지점이 사각형의 가운데로 해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려졌을 때 그 너비 값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이 이거예요. 너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서리에다가 R을 주고 싶으면 이 R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싶으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형태가 오브라운드 형태냐, 사각각진 형태냐, 그 다음 반달 형태냐,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다음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중심에다가 점을 생성하고 싶으면 얘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곡면을 생성하고 싶으면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진 거죠. 내가 클릭한 지점이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오브라운드를 체크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오브라운드는 좁은 부위를 R로 만드는 거예요. 좁은 부위를. 가령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렸잖아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좁은 부위가 지금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가로 방향이 R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세로 방향이 되는 R로 만들어진 거고, 자, 얘를 체크하면 이게 이제 넓은 부위를 기준해서 반달 형태, 반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호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를 클릭하면 양쪽 모서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장공 처리할 때 주로 쓰겠죠? 한꺼번에 쉽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 R을 처리해도 되겠죠. 우리가 저번호에서 3.호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릴 수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센터에다 점을 생성하는 거고, 얘는 곡면을 생성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지게 했을 경우에 이 모서리를 R을 주고 싶을 때 여기다 R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R을 5를 주겠다 하면 R이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회전 각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타원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어떤 그 타원 형태로 뭘 그려서 파내거나 할 경우들이 있어요. 타원. 여기다가 사각형 그리기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크기가 되게 크네. 100에 한 50 정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100에 50으로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이 안에 다 들어가는 타원 형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리려고 하는데 센터점이 필요하니까 센터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요. 그리기에서 타원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센터점을 찍고 그 다음에 X방향의 크기를 결정하는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Y방향의 크기를 결정하는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방향으로 지금 반경값이 50, Y방향으로 반경이 25인 타원이 그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 그리는 거고요. 얘를 확장하겠다 체크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생성하는 대상이 이제 스플라인 형태면은 이게 너브스라고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지금 타원이 스플라인 형태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스플라인이 아니라 직선 형태 또는 원호 형태로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얘를 바꿔주시면 돼요. 원호 세그멘트다 그러면 현재 얘가 다 원호로 생성돼요. 하나씩 원 하나. 그리고 얘를 직선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직선 형태로 생성이 되는데 공차가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구분이. 얘를 제가 공차를 1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직선 형태로 되는 거예요. 직선 이렇게. 자, 지금 얘는 직선으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이런 것이 이제 타원이 이제 스플라인 부드러운 형태잖아요. 근데 얘가 직선 형태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직선 형태를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스플라인으로 바꾸시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동이나 수동으로 해서 타원을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끝점에다가 점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자, 여기는 이제 그 스플라인을 생성을 할 때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 지금 시작하는 위치가 0도. 0도에서 시작을 해서 360도에서 끝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쭉 이렇게 오면은 얘가 90도예요.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27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면 이게 360도예요. 그래서 360도는 풀 타원을 그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반절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80도를 입력하시면 반절만 그려집니다. 반절만 타원 형태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90도에서부터 270도까지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45도만큼 돌리겠다 그러면 45도만큼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면 생성하겠다는 공면 생성하는 거고요. 중심점 생성하겠다는 중심점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체 사각형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체 사각형은 우리가 이제 입체 사각형은 어느 때 사용하느냐, 예제 파일을 하나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파일 열기에서 제가 예제 파일을 공유 폴더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2D 서페이스 툴패스 여기서 미리 보기가 될까?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 볼까요? 모델 영상이 조금 뭐 이걸로 할까? 형상이 좀 특이한 것들. 여하튼 아무거나 첫 번째가 뭐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캐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뭐 이런 형상을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기하면 이렇게 모델링 형상이 불러와지는데요. 경로는 Alt T가 툴패스 안 보이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얘를 내가 작업하려고 했는데 소재의 크기가 얼마 정도 필요하지? 또는 이 모델링 형상의 크기가 얼마지? 이걸 알고 싶을 때요. 뭐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리기에서 여기 입체 사각형 어딨니?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얘를 체크하시면 바로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려지는데 지금 이거는 전체 요소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바로 노란 색깔로 된 게 선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된 거고, 만약에 체크를 끈 상태에서는 내가 특정한 대상 범위를 찍으면 그 범위를 포함하는 육면체가 그려져요.
자, 그렇게 해볼까요? 체크를 끄고요. 특정한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부분만 했더니 지금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QM 마스크가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QM 마스크 색상으로 회색으로 된 부분만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얘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밑에까지 있나 보다. 있나? 아, 밑에까지 노란 색깔이 있네요. 얘 때문에 지금 여기 선택이 됐네. 자, 그러면 정면 보기를 해서 다시 선택을 해볼까? 다시 선택. 윈도우에서 내측 교차로 바꿔서 내측인데 교차.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포함되고 교차되는 것만 포함시키겠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위만 포함하는 이렇게 육면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체, 바운딩, 입체 뭐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사각 형태를 가지고 영역을 잡을 때, 그리고 확장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재를 선택을 할 때 소재가 약간 크게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크기를 집어넣으면 그 값만큼 커져요.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할 때 나는 솔리드도 같이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솔리드를 체크하면 솔리드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얘가 이제 솔리드가 만들어졌는데 밑에 것이 솔리드면 빼버릴 텐데 솔리드가 아니네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운딩 박스를 할 때 선반 형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레이드라고 하는 게 없나? 없나 보구나. 밀링만 불러와졌네요. 그럼 선반 형태 안 되는데, 선반 형태 작업을 할 때 소재가 원통 형상으로 필요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도 바운딩 박스에서 뭐 대상 다 선택하죠. 여기에서 솔리드를 끄고 여기 원통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원통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형상을 다 포함하는 원통 형태. 근데 이 원통 형태가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건지 축 중심으로 할 건지, 축 중심으로 하면 이 축을 센터로 해서 소재의 크기를 인식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소재의 가운데 위치를 센터로 해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축으로 할 건지 Y축으로 할 건지 Z축으로 할 건지 이 원형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어떤 형상, 소재를 준비할 때 많이 쓰여요. 자, 문자 그리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자는 여기 예제는 없는 상태인데, 문자. 보통 이제 어떤 도면 요소로 사용될 용도로 해서 문자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거를 뭐 제품에다가 마킹을 한다든지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70에 70으로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글자를 표현을 하고 싶다. 뭐 A, B, C, D 한다든지 또는 이름을 적는다든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기에서 그 문자 체크해 보시면은, 자, 여기에다가 대문자로 해서 A라고 적을게요. A, B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자의 높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A, B 써졌죠. 자, 다시 ES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문자를 체크하고 이제는 트루 타입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할게요. 방금 우리가 적은 것은 여기 폰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폰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 폰트. 이건 이제 스틱이에요. 한마디로 스틱. 이게 하나의 획을 이렇게 딱 그을 때 하나의 선으로 그리는 것이 스틱 타입이거든요. 근데 트루 타입을 체크하면 하나의 획을 그릴 때 이렇게 닫힌 형태로 획을 그려요. 이게 이제 트루 타입이에요. 트루 타입, 스틱 타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구 중심위를 따라가면서 이제 글자를 파면 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글자의 폭을 좀 달리해서 새기고자 할 때, 조각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제 조각이 될 수 있게, 경로가 생성할 수 있게, 절삭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할 때는 이 트루 타입을 선택을 해서 다양한 폰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루 타입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트루 타입 돼 있고, 여러 가지 폰트체가 많아요. 여기 뭐 많은데, 굴림체를 해볼까? 굴림체, 그 다음 궁서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궁서체를 해서 선택한 다음에 다시 얘를 한번 확인하고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어줘요. 스틱 타입은 글자가 예쁘지는 않아요. 글자가 그냥 직선 형태로 나오니까 예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트루 타입은 다양한 어떤 모양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트루 타입이에요. 한글도 적어볼까? 한글 적어보려고 하더니 칸이 벗어나네? 자, 그러면은, 언두를 해서, 언두를 하고, 여기도 언두하죠. 언두하고, 이게 A, B인데, 한자씩만 줬죠. A 해가지고, 아까 스틱 박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박스체를 해서 하나 적고, 그 다음에, ES 버튼 누르고, 다시 트루 타입으로 해서, 하나 적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을 적어볼게. 한글. 여기다가, 그냥 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한자도 할 수 있어요. 한자가 복잡하려나? 이라고 하고, 한자 키가 이건가? 여기서, 우연이가 없나? 전준이가 안 보이네. 위에 있었나? 한자를 오랜만에 보니까 한자 잘 안 보이네. 그럼 두 이자로 하죠. 두 이자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 두 이자 이래 그죠. 근데 스틱은 영문만 돼요. 근데 한자나 일본어 뭐 이렇게 걔네들은 글씨체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스틱 타입을 지원 안 해요. 한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뭐 가공 경로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이제 글자를 내가 새긴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 아직 경로를 안 배웠는데 잠깐 경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뷰에서 작업관리자 표시 체크하시고요. 자, 재료 설정을 해볼까요? 자, 재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 가공할 때 소재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재료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펼쳐집니다. 재료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일단은 사각의 형태를 전체를 하려면 전체 형상을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두께를 20 정도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재료 형상이 됐어요. 근데 재료 형상의 소재의 크기가 커졌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바운디 박스에서 그 확장을 해놔서 그래요. 아까 여기서 5로. 여러분들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0으로 해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20으로 해서 일단 소재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모의 가공할 때 소재 형상 어디가 절삭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거나 확인할 때 살려고 재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이제 렌더링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보는 거고요. 와이어 형태가 이걸 끄면 와이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만약에 경로를 내가 생성한다. 작업할 때는 우리가 그 챔퍼밀 10파이짜리 챔퍼밀 가지고 하겠습니다. NC 드릴, 스포 드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뾰족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글자 4개를 새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곽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이라고 있어요. 윤곽 가공은 어떤 대상 도형을 그냥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윤곽 가공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찍어주는 거죠. 자, 이런 메시지는 체인의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럴 때는 체인 종료를 눌러주고 새로운 체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체인 종료 눌러주고 다시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얘도 선택해볼까요? 이렇게 얘도 선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다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공구는 뭘로 할래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따라 할 수 있는 분들은 따라 해보세요. 목록 공부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를 체크를 하고, 거르기 선택 취소하고, 여기 챔퍼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확인한 다음에 10자리, 직정이 10인, 지름이 10인 18자리를 불러와요. 그런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 거거든요. 주의 메시지 끄고, 여기 보시면 이 지름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100분의 1을 집어넣어요. 100분의 1. 100분의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게 뾰족하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어떤 값이 있으면, 있는 것보다 뾰족한 게 낫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공구번호를 1번으로 바꿔볼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해보세요.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절삭 조건에서는 안함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진입복귀는 끄시고, 연결 조건에서는 절삭 깊이를 마이너스 1까지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경로가 생성이 돼요. 자, 근데 얘를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사지를 높이고 모의 가공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소재에다가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틱 타입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따라가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트루 타입은 이게 절삭 깊이가 깊어져 버리면 얘는 좀 예쁘게 나와서 괜찮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가 무뎌져 버리고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윤곽 가공으로 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스틱 타입은 윤곽이 맞긴 하지만 윤곽으로 하면 글자가 무뎌지기 때문에 가령 얘를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면 인그레이빙이라고 하는 조각 가공, 이건 이제 우리 간판, 목판에다가 이름을 새길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를 체크하시고 체인으로 닫힌 형태로 선택을 해요. 선택하시고 공구는 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한 2까지 들어가겠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스무스하게 하겠다. 톨러런스 됐고, 마이너스 2 뎁스 마이너스 2 됐고, 샤프 됐는데, 그치? 뭐 이렇게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경로가 이게 생성이 되는데요. 자, 얘하고 아까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는 모의 가공 하잖아요. 그럼 그 글자 폭을 벗어나지 않고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외곽을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글자 밖으로는 절삭 부위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루 타입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조각 가공 기능으로 경로를 생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쁘게 여러분들 이름 같은 거 새길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용도로 할 때 문자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문자를 원통에다가 새길 수도 있는 거고, 곡면에다가 새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는 선이에요, 선. 도면 요소가 아니고. 그래서 Shift 버튼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 나선 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에서 동일한 평면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선은 이 시작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이 높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돌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선, 용수철 같이, 용수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나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걔를 이제 그려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선 한번 그려보죠. 등각보기에서 그리기에서 나선 그리기, 나선. 자, 여기 있는 조건대로 그리면 된다는 여기인데, 저기 보면 반경이 2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센터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센터점을 찍으면 이렇게 나선이 그려져요. 근데 나선을 자세히 보시면 시작하는 지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지가 않죠. 이렇게 만나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수평으로 해서 지금 만나지가 않아요. 이건 수평의 피치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경, 처음 시작하는 그 나선의 원호의 반경은 20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횟수를 증가를 시킬수록, 여기다가 5를 줄까요? 증가를 시킬수록 옆으로만 이가 피치가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게 떨어지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Z값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Z값도 여기다가 내가 3을 주겠다 하게 되면 Z방향으로 3만큼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 5, 3, 15니까 한 1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틀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Z방향으로도 피치값을 3씩 올라가는 거죠. 얘는 그 평면에서 피치값 2로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선을 그리고자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나선 형태를 응용을 해서 그 뭐 경로를 생성한다든지 따라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얘는 이제 그 피치 값으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피치 값하고 횟수. 그리고 여기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있는데 그 평면 보기를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원호가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외곽에서부터네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이걸 하면 반대로 돼요. 이걸 체크하고 이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되는데 이제 시계 방향은 체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방법으로 그리는 것을 나선 이동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비슷한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헬릭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헬릭스는 조금 달라요. 자, 헬릭스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클릭을 해서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각도를 줘요. 각도를 내가 45도 각도를 주고 그 다음 피치를 3을 주고 그 다음에 횟수를 5번 정도 주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원호의 반경도 20, 아까도 20이었고 지금도 20이죠. 20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피치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Z 방향으로는 피치를 주는데 X방향으로 피치 주는 건 없어요. 아까 얘는 X방향, Z방향으로 피치를 줬었잖아요. 나선 그리기로는. 하지만 헬릭스는 그 피치는 있고 9배 각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 나사, 평행 나사 같은 경우는 각도가 0도죠. 0도로 된 게 일반적인 이게 평행 나선이죠. 나선 그리는 거. 근데 이제 관용 나사 같은 경우는 이게 각도 0.8도인가? 몇 도 약간 이제 각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할 때 좀 특정한 어떤 각도를 가지면서 뭐 퍼지게 한다든지 얘를 돌려서 보시면은 이게 각도가 약간 퍼져 나가면서 가죠. 일정한 피치 값으로 해서 퍼져나가면서 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있어요. 아까 나선 그리기는 이 자체를 회전시키는 기능은 없었거든요.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작하는 위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시작하는 위치를. 여기서 이 회전 기능으로 내가 각도를 10도를 준다 그러면 10도만큼 이 시작하는 위치가 회전이 돼요. 근데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이 아니고 시작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떤 게 더 내가 원하는 나선을 그릴 때 편하냐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선 그리는 기능들이에요. 자, 도형요소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트림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리기에서 문자, 바운더리, 볼트 서클, 뭐 여기 보시면 볼트 서클이라든지 턴 프로파일, 실루엣 바운더리, 릴리프 홈파기 계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와이어나 또는 선반 또는 3차원 어떤 바운더리 개념 그런 개념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정 기능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정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 보시면 오래내기,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정이다 그러면 이 트림을 볼 수 있겠는데요. 가령 여기다가 연속선 그리기로 이 별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별 모양을 그려서 연속선 그리기에서 맨 마지막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선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별 모양을 그렸어요. 자,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
트림을 할 수가 있겠죠. 트림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지우는 기능이에요. 트림들은 교차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교차점. 그래서 지금 같은 여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나누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삭제될 부위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이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삭제될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이 나누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해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거 한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선택한 대상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점을 기준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 요소로 체크한 상태에서는 하나의 대상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음 선택한 대상이 두 번째 선택한 대상과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 늘리고 크면 잘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보면 한 요소인 상태에서 이 대상을 여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얘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하고 만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교차되는 부위를 기준해서 길다면 잘라내겠다 이거. 그리고 여기는 두 요소. 두 요소는 두 개의 대상이 교차되는 부위까지 연장이 되거나 또는 자르거나 하는 기능이에요. 두 개의 대상이 이렇게, 두 개의 대상이 이렇게, 두 개의 대상이 이렇게 만납니다. 또 자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대상이 교차되는 부위에서 길면은 잘리는 거예요. 작을 경우에는 연장이 되고 이렇게 길 경우에는 잘라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길게 돼 있네. 지금 두 요소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시 트림해서 길면은 잘려진다 이렇게. 세 요소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대상을 가지고 합니다. 세 개의 대상 어떻게 할까? 세 개의 대상 얘를 가지고 얘로 만나는 부위가 끝나는 부위로 돼 있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 개의 대상은 세 개의 대상으로 하려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세 개의 대상은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원형에 접하게 그려졌을 때. 자, 원형에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여기다가 탄젠트를 체크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이 직선하고 접하는 원호하고 이 직선만 있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싶다. 자, 이럴 때 세 요소 기능으로 하시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트림에서 세 요소를 체크하고 경계, 양쪽 경계고 가운데 남겨질 부분을 체크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이거를 뭐 나누기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나누기를 체크하고 이 부분을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교차점을 기준해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교차점. 얘네들은 다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교차점을 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대상이 교차되면은 그게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교차점을 내가 인위적으로 찍어준다. 그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직선을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 교차점을 여기로 찍는 거예요. 아니면 교차점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교차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줄이면은 짧아지는 거고 길게 늘리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상을 선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대상을 자를 수도 있고 또는 선택한 대상을 내가 클릭한 지점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 자를 수 있다 이거. 선으로 어떤 대상으로 교차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점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여기까지 늘리겠다. 얘를 여기서 자르겠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를 여기까지 늘리겠다. 늘릴 수 있는 거죠. 얘를 늘리겠다. 얘도 늘리겠다. 또는 얘를 자르겠다. 이게 교차되는, 잘라지는 그 지점을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에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길이 값을 줘서 그 길이 값만큼 늘리고자 할 때 씁니다. 여기다 제가 10이라고 입력했어요.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얘가 선택,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어느 끝점을 선택하면 그 끝점에서 이 길이 값만큼 늘어나요. 이렇게 클릭하면 늘어납니다. 근데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내가 선택한 끝점이 저 길이만큼 줄어들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는 줄어들고 플러스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내가 끝점을 선택하면 그 끝점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거는 하나의 대상, 이게 내가 어떤 대상을 수정하면 방금처럼 되는 것은 이 트림을 선택했을 때고요. 자르기를 선택하면 그 원래 있는 대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이를 마이너스 50으로 해볼게요. 내가 끝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게 남아있으면서 50만큼 잘려있는 것이 남아있어요. 얘로 했을 때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얘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찍으면 그 끝점에서 그 길이값만큼 남아있다. 얘를 체크를 해서 치수를 측정해보면 50이라고 하는 그 길이값만큼 얘가 잘라져서 남아있는 거야. 자르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트림은 없어지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트림 기능이에요. 자, 언두, 리두, 삭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삭제 기능에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를 새 파일로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사각형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사각형을 100짜리를 그려보겠습니다. 100에 100짜리를 센터를 기준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고 또 한 번 그렸어. 100짜리를. 또 그렸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각형을 여러 번 그렸거든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는 체인 기능으로 대상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대상을 선택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기능이 체인이잖아요. 근데 얘가 체인 기능이 안 돼요. 체인 기능이 안 되는 이유는 체인 기능은 내가 선택한 대상의 양 끝점에서 시작하는 대상이 하나여야만이 체인 기능으로 연속해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씩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셋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나가 선택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얘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얘도 있지만, 얘 이쪽 방향으로 3개가 있고, 자기와 똑같은 게 2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5개의 대상이 있어요. 시작하는 게. 그래서 어떤 걸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체인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또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선택하시고 체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왜 진행하지 않지? 이렇게 갈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브랜치점을 도달했습니다. 다음 브랜치점을 선택하세요 라고.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분기점이거든요. 이게 분기점이 왔다. 이게 왜 분기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겹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지 얘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건지 선택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오고, 또 메시지가 뜨죠. 자, 근데 경로 생성한테 이게 뜨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면 되겠네. 여기 중복 삭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삭제에서 중복 삭제. 얘를 체크를 하시고요. 중복 삭제를 체크하고, 체크하자마자 얘가 바로 삭제해버렸네요. 어떻게? 8개의 직선이 중복돼서 알아서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딴 것들은 중복된 게 없죠. 근데 직선이 8개가 중복됐었다. 8개밖에 없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아, 원래 또 그랬으니까 그런가? 일단 8개 중복돼 있대요. 그래서 8개 삭제했죠? 근데 원래 4개는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했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에서 체인으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딱 하면 전체가 다 잡히죠. 왜? 분기점, 브랜치점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점, 처음 시작하는 위치까지 돌아온 거야. 닫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중복 삭제를 하면 되겠네. 할 수 있는데요. 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끝까지 가 있으면 중복 삭제 제거가 돼. 근데 얘가 이 정도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여기서 멈춰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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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있고, 멈춰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이 동일해야만이 잘려요. 정확하게 동일해야만이 잘리는데, 없어지는데, 중복 삭제를 클릭해 볼게요. 없어. 왜? 똑같은 게 없는 거야. 똑같은 건 아니지. 길이가 다른 것이 겹쳐 있는 거지, 똑같은 대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복 삭제는 똑같아야만이 삭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은 이걸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인을 잡으면 체인이 안 잡혀. 왜?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대상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 그러면 이걸 체인 잡으려면 여러분 힘들어 해요. 차라리 다시 그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다시 그리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런데 이렇게 중복, 겹쳐 있는 것,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겹쳐 있는 것, 겹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랩된 부위를 찾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find overlap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find overlap은 여기 바깥에 나와 있지 않아요. find overlap은 커스터마이저 기능, C훅이라고 해서 이 설정해 보시면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Alt-C, 단축키가 Alt-C인데 커스터마이저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이라서 이게 특수한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얘를 체크하시면 커스터마이저가 이제 C육 기능이 많거든요. 자, 이 중에서 Find Overlap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Find이니까 F로 시작하겠네? 그럼 여기다 F를 한번 입력을 해봐요. F를 입력하시면 바로 F로 시작하는 C육 기능들이 떠. 그 중에서 Find Overlap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는데 두 번째 있어요. Find Overlap이라고 하는 DLL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하면 어떤 기능 아이콘을 클릭한 것과 같아요. 선택하고 여기를 눌러요. 그럼 얘가 물어봐. 중복 확인을 할 요소들을 선택해라. 그러면 여기를 범위를 다 선택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중복된 거, 겹친 것을 좀 찾아달라. 오버랩된 걸 찾아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얘가 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처음 겹친 거, 마지막에 겹치는 거, 뭐 이전에 겹쳤던 거, 다음에 겹칠 것들 선택하는데 귀찮으니까 정리, 클리너, 그냥 싸그리 중복된 거를, 겹친 것들을 지워버려라 이 말이에요. 얘를 클릭을 하면 12개의 겹친 요소들이 있어서 내가 알아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그리기를 해서 확인을 해라 이거야. 혹시 지우면서 그 갭이 거리가 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확인을 하고 하면 없어져 버렸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어떤 대상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지워지면 그 지워진 자리는 검정 색깔로 공백으로 얘가 보여져요. 하지만 휠을 굴리면 마스터캠은 휠을 굴리면 화면 다시 그리기가 실행되기 때문에 화면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워진 것도 있지만 그거다가 겹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휠을 굴리면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체인을 잡아볼까요? 체인이 잘 잡힌다라는 거지. 이 잔챙이 같은 것들이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면을. 오토캐드 도면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작업자가 막 이거를 오토캐드에서 폭발을 시키거나 뭐 해가지고 이게 막 선들이 쪼가리가 있어서 체인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오버랩 기능으로 싹 걸러낸 다음에 대상을 가지고 체인을 잡으시면 체인이 깔끔하게 잡히겠습니다. Find Overlap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 밖에 수정 기능에서 도형 연결, 말 그대로 연결시키는 건데 이거는 같은 속성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그 스플라인처럼 체인 기능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아니고, 원이면은 원의 직경이 똑같아야 되고 그 원의 속성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원래 고유한 직선이나 원인데 그걸 잘랐을 때 다시 연결시킨다.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브스 수정은 이제 스플라인 수정하는 기능, 이것도 스플라인 변환하는 기능. 자, 단순화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단순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모델링을 해서 3차원 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도면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면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2D 도면으로 던져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도면을 봤을 때는 이게 원이었어. 가령에다가 뭐 20이라든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갖다 대니까 원이 아니야, 속성이. 원이 아니고 이게 스플라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제 스플라인에서 여기 커브라고 하는 기능으로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F4를 눌러볼게요.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3차원에서 도면 추출 기능으로 해서 추출된 그 도면이 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커브를 공차 범위 내에서 이제 스플라인으로 추출한 거지. 원으로 추출하지 않고. 자, 이렇게 왔을 때는 번거로워요. 왜냐면 드릴 작업을 못 해. 우리가 드릴 작업할 때는 이 센터 포인트가 인식이 돼서 드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가령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원을 그렸으면, 자,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 개가 똑같은 이제 20짜리처럼 보이지만, 스마트 치수로 얘를 찍으면 얘는 20이라고 떠요. 얘는 뜨지 않습니다. 클릭이 안 돼. 얘는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호라고 하는 그 기능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이 값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직선을 그리더라도 이 센터가 딱 찍혀서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센터가 안 찍혀. 얘는 그냥 스플라인이야, 그냥 스플라인. 그래서 그 센터가 찍히질 않습니다. 근데 접이라고 탄젠트를 체크해놔서 이건 탄젠트 접하게는 체크가 되네요. 이 기능이 괜찮은데, 일단은 이 사분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터점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작업을 할 때는 다 점을 선택해서 드릴 작업을 하는데, 이 홀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원호 마스크라든지 그걸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이 원의 센터점, 원들을 선택하면 센터점이 인식을 하니까 그 지점에다가 드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드릴 작업을 못해. 센터점이 안 찍히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단순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수정해 보시면은 여기 얘는 스플라인 거르기라고 되어있네요. 여러분들 교재는 단순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자체가 X 버전 초창기 버전 교재라서 용어가 번역을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스플라인 거르기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스플라인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원호 형태를 취하는 스플라인을 다시 원호 형태로 복원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원으로 바뀌어. 원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F4 눌러보시면 원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필요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 원이 약간 찌그러진 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스플라인이거든요. 스플라인인데 얘를 F4를 눌러서 여기 수정이라는 기능으로 약간 제가 찌그러뜨려 볼게요. 그러니까 3차원 형상에서 원을 추출하다 보면 공차가 100분의 1이다 그러면 100분의 1만큼은 약간 달라져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걔가 다시 원으로 변형이 될 때 변형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얘를 약간 찌그러뜨려 볼게요. 이렇게 지금 약간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자, 보이나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 스플라인 얘가 지금 좀 다르죠. 이거는 원이고 얘는 스플라인인데 찌그러졌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원으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공차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 단순화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하고 여기 공차가 들어가는데,
이 공차값이 1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얘는 100분의 2 범위 안에 얘가 원호 형태하고 그 원호 형태로 생성할 수 있으면 생성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생성을 못해요. 그럼 여기다가 공차값을 좀 크게 키워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게 7이니까 한 1 정도 줘볼까요? 1 정도 주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원래 있는 걸 유지시키겠습니다. 키프로 해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안 바뀌네요. 그럼 얘는 갖다 대도 얘는 계속 스플라인이야. 그러면 공차를 좀 더 크게 주는 거야. 한 5 정도 주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럼 바뀌죠? 지금 보면 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얘는 원래 있던 스플라인이고. 그러면 얘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플라인을 다 포함하는 평균치를 가지고 1을 만들어요. 근데 그 공차가 원래 있던 스플라인과 새로 생성된 이 1이 공차 범위가 5 안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원호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차 값을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정원이 아닌 경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플라인 형태로.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은근히 요즘은 2D 도면을 3차원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도면에서 좀 간혹 보입니다. 자, 도형 이동. 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날에 잠깐 이동 색상 복귀 설명하면서 이동 기능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평행 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평행 이동은 어떤 선택한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여기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맨 위에 평행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행 이동은 직선 형태로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체크하면 여기에 이제 메뉴들이 뜨는데 이동, 복사, 연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사하겠다 체크해 놓고 개수 하나만 복사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증분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여기 입력된 거리만큼 증분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쪽만 넣는 게 같이 먹어요. 이게 X방향, 이게 Y방향이에요. Z방향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 Z 3차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됐다라고 보고, 증분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얘는 점으로 움직이는 건데, 마우스로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을 찍으면, 첫 번째 점 여기 찍고, 두 번째 점 여기 찍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점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리 각도는 얘가 이동할 때 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0도가 되겠죠. 가령 이렇게 움직이면 이 각도만큼, 즉 45도가 되겠죠. 각도하고 거리, 각도, 그 다음 거리값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동된 방향을 바꿀 때, 반전시키는 거예요. 방향을 반전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배열 체크하면 이제 화면이 다시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형태로 바뀌는 거고요. 새 속성이다 이걸 체크하면 뭐 레벨이라든지 선의 색깔 이걸 다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동을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게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고, 복사를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게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연결을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것과 새로 이동한 것의 끝점을 연결하는 선이 생성이 돼요. 어디가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얘를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X방향으로 100만큼, 딱 100짜리구나. 200만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지점이 기준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움직인 거죠. X방향으로만 움직였어요. 자, Y방향으로도 값을 넣어볼까? Y방향으로도 200. 이렇게. 지금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확인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Z방향으로가 지금 X 0으로 하고, Y도 0으로 하고, 등각고기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Z방향으로 100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움직여요. Z방향으로 100.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때 이동을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게 없어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복사를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게 있으면서 움직이는 거고. 자, 근데 연결을 체크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져요. 연결을 체크하면 이 끝점,
원래 있던 거 이 점이 어느 점으로 갔는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연결 기능에서 생겨난 선이에요. 입체 형태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입체를 그릴 때 간혹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Z를 선택해서 그렸을 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0으로 하고, 자, 그럼 평면 보기에서, 자, 이제는 점에서 점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점에서 점으로, 얘를 첫 번째 점을 선택하겠다 찍고, 나는 이 점을 원점으로 이동하고 싶다. 두 번째 점을 원점을 찍는 거야. 여기 이동 끝점을 찍으라고 하죠. 시작점을 찍었으니까 끝점을 얘로 찍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갔는데 일단은 연결 부분을 끄고 복사만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원래 있던 대상이 이 사각형인데 이 점을 나는 이 점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각형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점에서 점으로 움직인 거죠. 이 부분을 시작점, 이걸 끝점, 얘를 첫 번째 점, 이걸 두 번째 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냥 거리 각도도 표시가 돼 있죠. 각도는 45도다. 거리값은 70이다.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전을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 또 한번 누르면 양쪽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방향 이렇게 돼 있죠.